자고 싶어. 밤 12서너 살쯤 되는 아이복의 소녀인 와리까는 애기가 누워있는 요람을 흔들면서 들릴락말락 콧소리를 흥얼거렸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성상 앞에는 파란 등불이 켜있다. 방 안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기저귀와 커다란 검은 낡은 옷들이 걸려있는 빨랫줄이 느려져 있다. 천정에는 등불 때문에 생긴 파란 반점이 그려졌고, 빼찌까와 요람과 와리까에게는 기저귀와 헌옷들의 길다란 그림자들이 비껴있다. 등불이 포르르 깜빡일 때면 반점과 그림자들은 활기를 얻어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섭다. 가두배추국과 재활용 가죽 냄새가 풍긴다. 어린애는 울고 있다. 울다 울다 그만 목이 쉬고 맥이 풀린 지도 벌써 한참 되지만 여전히 보챈다. 언제면 누그러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와리까는 졸린다. 눈은 자꾸만 감기어지고 머리는 아래로 수그러지고 목은 뻐근하다. 소녀는 눈시울도 입술도 움직이지 못한다. 입술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의 얼굴이 죄다 말라버리고 뻣뻣이 굳어지고 머리는 빈침 꼭지같이 작아졌다고 생각된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소녀는 콧소리로 흥얼거린다. 우유죽을 끓여주마. 빼찌가에서 귀뚜라미가 온다. 문 저쪽 곁방에서는 주인과 직공 아파나씨가 드렁드렁 코를 곤다. 요람은 애처롭게 삐걱거리고 와리까는 흥얼거린다. 이 모든 것은 서로 합쳐져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무척 듣기 좋은 밤의 자장가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음악은 화만 나게 하고 괴롭힐 따름이다. 그것은 자서는 안 두는 소녀를 졸음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만약 와리까가 잘못하여 그만 잠들기만 하면 소녀는 주인 부부한테 죽도록 얻어맞게 된다. 등불은 껌뻑인다. 그럴 때면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은 와리까의 반쯤 열린 뻣뻣한 눈에 기어들어 설핀 잠에 취한 그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꿈장면들과 겹쳐진다. 소녀는 앞을 다투어 하늘로 달려가면서 어린애같이 고함을 지르는 검은 구름들을 본다. 그러나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오자 구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와리까는 다음으로 질벅질벅한 진탕인 넓은 길을 본다. 길에는 짐수레들이 줄을 지어가고 등에 배낭을 진 사람들이 간신히 걸어가는데 이상한 그림자들이 앞뒤로 바뀌어지면서 따라간다. 양쪽에는 차디차고 매정스런 안개들 속으로 숲이 보인다. 배낭을 진 채 그림자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질벅질벅한 길바닥에 쓰러진다. 왜 이러세요? 와리까가 묻자 그들은 자고 싶다, 자겠다 고 말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곧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한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전선줄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앉아서 어린애 모양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애쓴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흥얼거리는 와리까는 어느덧 어둡고 무더운 농가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마룻바닥에서는 그의 돌아간 아버지 예빔 스제파노브가 몸을 뒤툰다. 와리까는 그를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아픔에 못 이겨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버지가 말하던 것처럼 그는 헤르니아 증이 발작했다. 아픔이 어찌도 심했던지 그는 말을 할 수도 없어 숨을 들이켰다가는 이빨을 북소리처럼 덜덜 떨 뿐이다. 으... 어머니 벨라게아가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알리려고 주인집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간지도 벌써 한참 된다. 인젠 돌아올 때도 된 것 같다. 와리까는 빼치가 위에 서서 자지도 않고 아버지의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자 누군가 집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린다. 주인이 그 시에서 자기네 집으로 놀러온 젊은 의사를 보낸 것이다. 의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어두워서 그를 볼 수는 없었으나 그가 헛기침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린다. 불을 켜시오. 그가 말한다. 예핌이 말한다.
벨라기아는 빼치가 쪽으로 달려가서 성냥 가치가 들어있는 질그릇 조각을 찾기 시작한다. 침묵 속에 일순간이 지나갔다. 의사가 호주머니를 뒤지어 자기 성냥을 켠다. 잠깐만 나으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벨라기아는 말하고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잠시 후 타다 남은 촉공다리를 얻어가지고 들어온다. 예핌의 양쪽 볼은 불깃불깃하고 눈은 윤기가 돌았다. 그의 눈길은 웬 까닭인지 유달리 날카로워 그는 마치 집이고 의사이고 다 꿰뚫어 보는 듯 싶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당신 무슨 생각을 하오? 의사는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아니, 당신이 이런 지 오래됐소? 뭐하라고요? 나리님, 이젠 죽을 때가 됐수다. 전 살지 못하외다. 군소린 작작하오. 깨끗이 고칠 수 있어. 그야 나으리님 마음대로죠. 나으리님 무척 고맙쇠다만 저희들은 아외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저 그만이라고요. 의사는 한 55분 동안 에핌을 진찰하느라고 꾸물거리더니 이윽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말한다.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소. 당신은 병원으로 가야겠소. 거기서 당신을 수술할 거요. 인차 가도록 하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오. 지금은 늦어서 병원에서 모두 잘 테지만 괜찮소. 내가 당신에게 글쪽지를 써줄 테니 들었소? 나리님, 간데도 글쎄 뭘 타고 간단 말씀이오이까? 벨라기아가 말한다. 우린 말 한 필 없사와요. 일 없소. 내가 주인 양반들께 청을 할 테니 그이들이 말을 줄 거요. 의사는 나가버린다. 촛불이 꺼진다. 또다시 하는 소리가 들린다. 반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마차를 타고 집 가까이로 온다. 그것은 주인이 병원으로 타고 가려고 집마차를 보내온 것이다. 에핌은 차비를 하고 마차에 오른다. 그러자 마침내 훌륭하고 신선한 아침이 다가온다. 벨라기아는 집에 없다. 그는 에핌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알아보려고 병원으로 갔다. 어디선가 어린애가 운다. 그리고 마리카는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로 자장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하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어머니가 돌아온다. 어머니는 십자를 긋고 중얼거린다. 병원에서 밤에 바로잡기는 했지만 새벽에 그만 하느님께 목숨을 바쳤어. 하느님 맙소사. 길이 안식을 주소서.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더구만. 좀 더 일찍이 할 걸 그랬지. 와리카는 숲을 속에 가서 운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가 소녀의 뒤통수를 어찌도 호되게 때리는지 그만 소녀는 봇나무에 이마를 부딪힌다. 소녀는 눈을 들어 자기 앞에 서 있는 구두쟁이 주인을 본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 죽일려나. 그는 말한다. 애가 우는데 넌 자고 있어? 주인은 그의 귀가 빠지도록 쥐어 비튼다. 와리카는 머리를 젓고 요람을 흔들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파란 반점과 헌옷들과 기저귀의 그림자들이 흔들거리더니 소녀의 눈에서 언뜻거리고는 다시 곧 그의 머릿속을 휩싸고 만다. 또다시 소녀는 질벅질벅한 길을 본다. 등에 배낭을 진 사람들과 그림자들은 쓰러진 채 깊은 잠에 들었다. 그들을 보는 와리카는 못 견디게 자고 싶다. 소녀는 포근히 누울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걸어가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한다. 그들 둘은 구걸하려고 분주히 걸어간다. 좀 적선하십시오.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걸한다. 인자하신 양반님네들 하느님 같은 선심을 베풀어 주십소서. 애기를 이리 다오. 누군가의 귀익은 목소리가 어머니에게 대답한다. 애기를 이리 다오. 그 목소리가 되풀이하였으나 이번에는 성이 난 날카로운 목소리다. 자다니 이 비너먹으려나. 와리카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어 살펴보고서 어찌된 일인가를 알았다. 길도 어머니도 만났던 사람들도 없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러 온 안주인만이 방 한복판에 홀로 서 있다. 뚱뚱하고 어깨가 벌어진 안주인은 애기에게 젖을 먹이고 달리는 동안 와리카는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창밖은 어느덧 푸르스레해진다. 그림자들과 천정의 파란 반점은 역시 훨씬 어렴풋해진다. 곧 아침이 된다. 옛다.
샤츠에 단추를 채워 가슴을 가리우면서 안주인이 말한다. 우는 걸 보니 똑똑히 보지 않았구나. 와리가는 애기를 받아 요람에 눕히고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이 차차 사라진다. 이제는 그의 머릿속에 퍼거들어 정신을 흐리게 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자고 싶다. 무척 자고 싶다. 와리가는 잠을 이겨보려고 요람의 가장자리에 머리를 대고 온몸으로 흔든다. 그러나 어쨌든 눈은 맞붙고 머리가 무겁다. 와리가, 빼치가에 불을 지펴라. 문 밖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를테면 벌써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와리가는 요람을 놓아누고 장작을 가지러 헛간으로 뛰어간다. 소녀는 기쁘다. 달려다니고 걸으면 앉아있을 때처럼 그다지 졸리지 않기 때문이다. 소녀는 장작을 가져다가 빼치가에 불을 지피자 뻣뻣이 굳어진 제 얼굴이 누그러지고 생각들도 한결 또렷해지는 것을 느낀다. 와리까, 사무아를 덮여라. 안주인이 소리를 지른다. 와리까는 나무를 잘게 쪼갠다. 사모아르에 불을 지피자마자 새로운 분부가 떨어진다. 와리까, 주인께 덧신을 닦아 올려라. 그는 마룻바닥에 앉아 덧신을 닦는다. 그러면서 크고 깊숙한 덧신에 머리를 틀어박고 잠깐만이라도 잤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덧신이 커지며 부풀어 올라 온 방 안에 꽉 찬다. 와리까는 구두소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인차 머리를 흔들고 눈을 부릅뜨면서 눈앞의 물건들이 커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도록 보려고 애쓴다. 와리까, 층계를 물걸레질해라. 주문하러 오는 분들께 부끄럽지도 않느냐? 와리까는 층계를 물걸레로 닦고 방안을 청소한 다음 빼치가에 불을 지피고 가게방으로 뛰어간다. 할 일이 많다. 숨 돌릴 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다. 그러나 그 일들도 조리대 앞에 꼬박 서서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머리는 조리대에 끌려가고 감자는 눈앞에 얼른거리고 칼은 손에서 떨어지는데 서슬이 등등한 뚱뚱보 안주인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귀가 매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주인들이 점심을 먹는 시중을 들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는 일 역시 고달픈 노릇이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마룻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만 싶다. 낮이 지나간다. 어두워는 창문들을 보면서 와리가는 뻣뻣해지는 관자놀이에 힘을 주고는 자신도 까닭 모르게 빙그레 웃는다. 저녁 어스름은 소녀의 맞붙어가는 눈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어서 자라고 독촉한다. 저녁에 주인들에게로 손님이 찾아온다. 와리가, 사모아를 덮여라. 안주인이 소리친다. 주인집 사모아르는 작은 것이어서 손님들이 흡족할 때까지 차를 마시자면 대번은 끓여야 한다. 차가 끝난 다음에도 와리카는 계속 한 곳에 서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분부를 기다린다. 와리카, 달려가서 맥주 3병을 사오너라. 소녀는 자리를 떠나 잠을 쫓아버리려고 되도록 빨리 달리려고 애쓴다. 와리카, 뛰어가서 술을 사오너라. 와리카, 병따개는 어디 있느냐? 와리카, 청어를 씻어라. 그러다가 드디어 손님들이 가버린다. 불들은 꺼지고 주인들은 잠자리에 눕는다. 와리까, 어린애를 흔들어줘라. 마지막 분부가 들려온다. 빼치가에서는 귀뚜라미가 온다. 천정에 파란 반점과 헌옷들과 기저귀 그림자들이 또다시 와리가의 반쯤 감긴 눈에 비껴들어 소녀의 머리를 흐려놓는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그는 중얼거린다. 내 노래를 불러주마. 그러나 어린애는 더 오려댄다. 울고 울다가 그만 지치고 만다. 와리가는 또다시 질벅질벅한 행길과 배낭을 진 사람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다.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알아본다. 그러나 소녀는 여윈점을 통하여 자기의 팔, 다리를 얽어매고 자기를 짓누르며 못살게 구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그 힘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찾을 길 없다. 마침내 지쳐버린 와리카는 자기의 모든 힘과 시력을 가다듬어 껌뻑거리는 파란 반점을 쳐다보며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자기를 못살게 구는 원수를 찾아낸다. 그 원수는 바로 어린애다. 소녀는 웃는다.
소녀는 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을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놀랍기까지 했다.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과 귀뚜라미 역시 웃고 놀라는 것 같다. 혼돈이 와리가래 사로잡는다. 소녀는 걸상에서 일어나 방실 웃으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방안을 거닌다. 그는 자기의 온몸을 얽매는 어린애로부터 이제야 벗어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였다. 어린애를 죽이고 자고 또 잘 것이다. 와리가는 웃고 눈을 깜빡이면서 그리고 손가락으로 파란 반점을 위협하면서 요람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서는 어린애에게 몸을 굽힌다. 와리가는 목을 눌러 어린애를 죽이고 재빨리 마룻바닥에 눕자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빙그레 웃다가 곧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들었다. 1888년